네,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했지만 경찰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아직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시간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4일에 이어서 오늘 2차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지가 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어쨌든 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잘못된 시위 문화가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른바 그 목소리 큰 시위 집단이 이긴다고 하는 고성 불패 또는 그 법을 안 지키는 떼법비 준법을 이긴다. 또는 국내에서는 폭력 시위를 하더라도 해외에 가서는 사실은 또 법을 잘 지키면서 하는, 그래서 그 평화 집회 시위에 상당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종교적인 그 지원도 있었고 뭐 야당에서도 뭐 일정한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것이 혹시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되게 되면 법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책임에 있어서 비난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상당 부분 불법 폭력의 가능성이 있어서 금지 처분 통고를 했는데 어제 법원은 이것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은 10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불법 폭력 집회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조계종에서 은신처를 제공해줬던 명분도 사라지게 되고 법원에 있어서도 현실을 모르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판결이 아니었느냐 이와 같은 비판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 지킴이 활동을 또 펼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모습 계속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 절반의 성공이에요. 이게 11월 14일은 굉장히 비가 왔는데 저녁에 시위가 시작될 때는 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한 달째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2월로 접어들어서 날씨가 추워졌죠.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푸근한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정은 오후 3시에 시작이 돼서 밤 늦게까지 가진 않고 해가 지고 저녁 무렵에 지금 뭐 백남기 씨 농민이 입원해 계신 그 서울대 병원 앞에서 폐유를 비는 촛불 문화제를 하고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서울광장 시위가 어떨 것인가인데 아직까지는 참 조용했어요. 굉장히 복면을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뭐 코스프레 행사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전 4시 40분경에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좀 이제 아슬아슬 불안한 것이 행진이고요. 행진만 잘 문제 없이 경찰은 뭐 시위대를 보호해주고 시위대는 다른 이제 우발적 행동 없이 약속대로 진행해서 이제 해화동에서 마무리한다면 아까 이 교수님 평가처럼 참 좋은 평화 시위 할 수 있네, 우리도. 이런 이제 분수령을 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 11월 14일 집회 이후에 참 여론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 그 폭력 시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이제 들끓자 이제는 이 집회 주최 측도 그렇고 경찰 측도 그렇고 오늘은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늘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이 모이는 집회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집회 주최 측도 통제할 수 없는 돌발 변수, 우발적 상황이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경찰은 조금 더 질서 유지가 이제 시위 집회 측보다는 잘 훈련돼 있는 이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을 받으면 대응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제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시점까지 양측 다 정말 조심해서 오늘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고 이 전국이 좀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큰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이번 그 복면 금지 법안에 반대 의미로 또 가면을 쓰고 참가한 그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집회 곳곳에서 열린 집회의 목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폭력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은데 그 같은 원인에는 그 한상규 위원장 자체가 사실은 그 지명 수배자로서
폭력에 많은 그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목적 자체가 제대로 홍보 안 된 것은 한상규 위원장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이번 그 명칭 자체도 제2차 민중 총궐기 그 대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차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그 민중 총궐기의 그 목적 자체는 그 11개로 사실은 요구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노동 계약을 이제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재벌 책임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쌀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 수준이 그 유지돼야 된다. 에서부터 이를테면 공안 탄압을 그만 멈춰야 되고 또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원인 규명 그리고 심지어 그 이를테면 5.24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 또 그 대학 구조 개혁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네. 총괄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 오늘 그 집회는 이런 거 플러스 이른바 백남기 씨 이른바 폭력 진압에 있어서 이것을 규탄을 하고 또 백남기 씨의 치유를 빈다.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목적 그리고 노동 계약이 금지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연합뉴스 TV에서 이렇게 목적이 설명이 되었지만 네. 일반 시민들과 시청자들이 과연 목적을 알고 네. 있겠느냐? 사실은 폭력이냐 아니면 불폭력이냐 평화 집회냐 이것에만 이제 관점이 모아지게 된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취지 자체가 조금 몰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주최 측에서는 4만여 명 정도 그리고 경찰에서는 13,000명 정도가 집회에 모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곳이 종로 2가 사거리쯤 되나요, 평론가님? 네, 그 왼쪽으로 맞습니다. 가면 종로 3가 쪽이고 종로 1과 1과 3가 사이 2가 쪽에 지금 집회 행렬, 시위대들의 집회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셨는데요. 역시 경찰 그 폴리스 라인이 있고요. 앞서 보신 그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까지 네. 그 평화 지킴이 그 인간띠를 이루면서 좀 가운데 사이에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 추산 인원은 말씀하신 대로 주최 측은 5만 명에 육박했다. 네. 서울광장에서 이 경찰은 이제 1만 명이 좀 넘어선 것 같다. 지난번에 1차 집회 때도 주최 측은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은 6만 8천 명 정도 추산해서 항상 이제 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한 그 중간 정도에서 한 8만 명 내외 모였을까 싶고요. 오늘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한 3만 명 내외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동선이 서울 광장 집회가 시작돼서 그런데 시위 집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처음에 모인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진 않거든요. 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행진 네.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때 또 새로 합류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종로 1가 2가 사이인데 네네. 도심각에서 이제 길을 틀어서 네. 해화동 방향으로 행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청 앞에서부터 서울대 병원 입구까지의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네. 집회가 돼 있는 동선이고 경찰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선인데 허용이 된 지금 구역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중이 늘어나면 차선을 침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주최 측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한 차선, 가변 차선을 이제 쓰게 돼 있는데 뭐 이 두 개 차선을 침범한다든가 그럼 교통 상황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줄이 길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해서 파란 자켓과 파란 목도리를 두르고 나온 게 약간 이제 이례적이고요. 1차 집회에 비해서는. 네. 사실 저것을 먼저 제안한 것은 그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있다 보니까 화쟁위에다가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조계사 화쟁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띠를 만들겠다. 그것을 이제 어떤 평화의 꽃밭 이런 이름으로 꽃을 들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를 우리가 막았으면 완충지대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 덜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아이디어를 냈던 거고요. 종교계가 동참을 했는데 거기 야당도 질타를 많이 받았죠.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길에서 저렇게 이제 이 문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인데 네. 결국은 이걸 왜 우리 정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야당도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 평화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간띠에 동참을 한 것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 참여한 네. 보람은 있어 보이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했다면 네. 정말 시위가 조금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또 무사하게 끝날 수 있도록 뭐 마지막까지 저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인데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네, 지금 조금씩 행진을 이제 막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 가면을 쓴 모습이 네. 지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뭐 가면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그 논의하고 있는 그 복면 금지법에 해당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건 족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가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이제 들어서 네. 불법 폭력 집회를 하는 경우가 이제 금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예를 들면 복면 금지법에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복면을 쓴다, 뭐 황금박쥐 가면을 써도 되고요. 네네. 여러 가지 가면을 써도 그건 무방한 것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해골 마스크 같은 걸 써도 이것은 이제 그 무방합니다. 네네. 다만 이것을 불법 폭력 집회로 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정체성을 숨기고 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이제 은닉한 상태에서 가혹한 공격 행위가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그 행정법적 효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찰과 시위 주최 측의 그 인원에 있어서 차이가 그 있는 이유가 좀 네.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집회를 하는 쪽에서는 이만큼 많이 이제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부풀려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집회 시위가 종료하고 나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무려 한 배 정도의 집회 측과 경찰 측의 차이가 있는데 네. 경찰 층에서는 일반적으로 3.3제곱미터에 몇 명이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 차지한 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이제 그 집회 측에서는 그날 온다고 얘기했던 최대 가능한 그 인원 플러스 중간에 네. 참가하다가 집에 귀가한 경우까지 또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훨씬 이제 그 많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평화유지단을 이렇게 띠와 뭐 여러 가지 상징물을 해서 참가하는 것이 과연 더 적절한 것인가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 예. 왜냐하면 정치인이 시위에 저걸 참가한 것인지 오히려 네. 저 이른바 그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의 집회를 옹호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집회에 같이 참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지 않는가. 네. 평화유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회의 주최처 측에서 질서 유지인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 하는 것인데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평화유지인의 그 명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 저 집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과연 적정한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이 보입니다. 부분에 최 평론가의 의견 듣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또 이제 국회의원 일부가 과연 이 정부에 반대하는 정부 네. 정책에 다수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일종의 자원봉사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으나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의 이제 여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네. 시위 참가는 아니고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시위에 지금 굉장히 중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1차 시위 때의 이 의제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까 이 교수님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 3가지 정도였거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근데 그게 11월 중순엔 뜨거운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집필증 공개하라는 이제 구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1차, 2차를 주도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노동개혁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고요. 또 이제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 좀 시국 이슈와 관련된 것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11개 의제에 다 공감하고 이 시위에 참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저는 네. 한 가지 오늘 뭐 아까 추가된 내용, 뭐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좀 이 과잉 진압을 네네. 규탄한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야당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1차 이 시위 때 우리가 불법 폭력 사태를 목도하고 한 2주 이상 뜨겁게 2차를 조마조마 바라보면서 과연 열릴 수 있겠는가, 불허할 것인가, 법원의 판결로 열리게 됐습니다만 정말 오늘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또 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금 모든 이 국민들이 다 조마조마 바라보고 네.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야당, 여당, 전 여당은 지금 뭐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고
집권 여당에서 이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등장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리가 현장을 중계하면서 거리를 뛰고 보면 여전히 이 복면금지법이라는 이제 여당 발의한 법안과 통과 가능성은 늘 낮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또 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격돌이 정치권에서 이게 개념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평행선이고 그것들을 또 국민들이 나눠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이 저렇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합법적 시위만 보장된다면 네. 뭐 다양한 가면들을 쓰고 나와서 네. 축제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 정말 정당한 의사표현이고 좋아 보여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기에 쇠파이프라든가 사다리라든가 밧줄이라든가 경찰과의 이제 몸싸움이 등장을 하고 또는 이제 지난번 1차 대회 때는 대낮에 지방에서 이 버스로 동원되어 온 시위 군중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 분들이 많으신데 낮술을 드시고 좀 취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목격하고 뭐 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시위를 이제 이 주최하는 측, 주도하는 지도부 쪽에서도 자제시켜야 할 문화인 것 같고요. 정말 오늘은 다 올바르게 이제 이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저렇게 함께 대오도 유지하고 질서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또 경찰은 저것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모습을 보일 때 네. 사실은 서로 상승 시너지가 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사태는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번만큼은 정말 평화적 시위가 될 것인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저희 지금 조금 전에 현장 영상을 보셨지만 오늘 이동 경로를 보면 3.5km 행진이 예정돼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거리가 3.5km고 진행 방향으로 했을 때 우측에 2개 차로가 지금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 영상 한번 지금 현장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동 경로를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출발을 했습니다. 무교로를 통해서 모전교로 향하는데요. 청계 남로를 이용해서 광교로 갑니다. 그리고 보신각을 지나서 종로 2가 그리고 3가, 4가, 5가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대학로를 거쳐서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총 3.5km를 행진 중이고 지금 이곳이 종로 그 2가 정도가 되는 그렇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폴리스 라인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모습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마찰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제가 정해진 구간이 잘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가 이제 준법 시위냐 아니냐의 한 그 척도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구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갑자기 조계사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든가 네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경찰이 그 물리력 그 대항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그 조계사는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도주할 가능성 상당 부분 이제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아예 그 도주사를 참탈을 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빼낼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계사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아마 이제 경찰이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광화문 광장 또는 방향을 뭐 청와대 쪽으로 바꾼다든가 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불법 폭력 그 집회 시위의 한 조짐으로 이제 볼 수밖에 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주어진 그 조건과 허용된 도로 방향 또 허용된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준수 사항 등을 잘 지키면서 평화 집회 시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집회 시위자들이 이른바 준법 의식과 평화적인 것에 다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은 이제 그 시위 자체를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 하는 이른바 그 전문 시위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변수를 뭐 유발시킨다든가 의도적으로 과격한 시위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그 뭐 촉매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수의 이를테면 무언의 어떤 압력으로서 사전에 뭐 배제를 한다든가 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동영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좀 체증해 놓을 필요도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다가 또 법원이 또 제동을 걸고 이런 부분들도 좀 논란이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그 한국의 어쨌든 법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집회 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네. 행정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그 직업적 의미와 소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1차 민중 그 걸기 대회에서 네. 분명하게 그 150명 가량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50대 이상의 경찰 장비 장구가 이제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참가하는 많은 그 인원들과 인명들이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다. 이번에 할 사람과 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라는 것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네. 분명히 다중이 공공물을 손상하고 폭행을 해서 공공의 위험성이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아하, 예. 반면 이제 그 법원의 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헌법적 가치를 더 높이 둬서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연 100% 확언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네. 논리를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이 신고제로 그 운영되니까 신고제의 모습으로서 경찰이 적정한 금지 처분 통고를 한 것이고 네. 법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법원의 잣대에서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지 처분에 있어서의 이른바 그 정지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 것이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하, 예. 그러면 다시 허용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 현재까지는 결국은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작동이 되고 있다. 네. 뭐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그 폭력 불법 집회에 어떤 변질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현실을 모르는, 즉 바꿔 얘기하면 집회 시위의 현장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너무 낭만적으로만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과 후폭풍이 나중에 법원의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경찰이 네. 좀 과도하게 사전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입장을 다른 취한 게 입장이 아니냐는 있는데 의견도 있는데요. 법원이 낭만적이고 교과서적인 게 아니고 아하.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의 법이 낭만적이고 우리의 법이 경직돼 있는 거죠. 현실과 괴리된 법을 우리가 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에 이 경찰의 집회 불허를 금하는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법원은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법이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회 시위가 우리는 신고제다란 말이에요. 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그 장소가 뭐 여러 군데가 동시에 집회 신고를 해서 네. 우선순위를 뭐 주거나 이 구획을 나눠줘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은 불허한다. 이게 좀 이 국민들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요. 경찰이 왜 허불허를 하지? 이거 허가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린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왜 허가를 경찰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근데 이 경찰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등장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경찰의 예지력을 믿고 그럼 네. 집회를 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또 반발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은 어쨌든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 네네. 차벽이 등장하지 않고 네. 시위대도 굉장히 자중을 하고 그런 결과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데 이 네. 기류로 간다면 서울대병원 앞에서 백남기 이 농민의 쾌유를 비는 촛불 문화제를 잠깐 진행하고 네. 해산하면은 아주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장하는 바를 다 주장했어요. 시위대는. 그리고 경찰은 정말 고생해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 토요일 오후 저녁까지 내내 고생했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뭐 시위대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경찰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다 함께 박수 쳐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문화를 우리가 낼 수 있는데 왜 못 네. 내느냐. 이게 아까 1차 시위 때를 보시면요. 10만 명이 채 못 모였다 하더라도 뭐 한 10만 명 내외가 모였다 하더라도 경찰 150명 부상,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경찰이 특정한 폭력 시위 참가자가 약 60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이 넘거든요. 그럼 10만 명에 한 5, 600명 정도면 1%가 안 되는 숫자예요. 0.5, 0.6%가 쇠파이프 들고 밧줄로 이제 이 경찰버스 동여 매고 유리창 부수고 그런 장면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럼 이 정말 1% 때문에 99% 시위에 참여한 어찌 보면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뭐 건강한 일반 시민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책임은 이 폭력 주동자들에게 전 지워야 한다고 일차적으로 보는데 네.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을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제 99,000 400명 정도 인원보다는
지금 폭력을 저지른 600명을 우선 색출하기 위한데 이제 네. 집중할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조금 좀 균형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 그다음에 이 공권력, 경찰, 뭐 법원은 사법부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이런 이 시위 집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약속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선거 나올 땐 공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매니페스토 서약을 시키는데 공약 안 지키면 일 잘 못한 정치인 이렇게 우리가 낙인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위대가 약속을 어겼으면 지금 동선을 바꾼다든가 네. 또는 이 흉기가 될 만한 것은 지니지 않고 나오기로 네. 했는데 뭔가 무기가 등장한다든가 하면 시위대에게 정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을 보호해 주기로 한 경찰이 만약에 좀 지금 차벽이 없어서 굉장히 좀 여유가 있거든요. 자동차들이 경찰차들이 지금 좀 원거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차 시위 때를 보면 여러 시간 전에 차벽을 먼저 쳐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인 시위대는 그것 때문에 격앙되고 예. 경찰은 경찰대로 또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오늘 시위가 하나의 저는 앞으로 이게 대규모 시위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시위라는 건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보수 집회 시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 허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이제 조금 더 적정한 대응 수위를 우리가 정치권에서 잘 합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복면금지법, 차벽금지법 네. 이게 각각의 근거들은 있는데 네네. 이게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법을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여야가 제기한 그러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이제 이 대화로 풀어서 네네. 필요하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 법안이라든가 네. 민생 법안 등등 있는데 이 정치권이 너무 좀 뭐랄까요? 이 여론을 의식해서 각자의 입장으로 좀 쇼잉을 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 네. 빨리 해소하고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로 지금 3, 4가 정도를 지금 통과하고 그러네요. 네.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네, 지금 종로 현장 화면 이가를-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격 네. 시위 용품도 별다리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별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이 무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평론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폭력 주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경찰이 일단 이런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될 경우 바로 엄단한다는 조치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 복면도 이제 금지가 돼 있었고 복면 착용도 이번 시위에서 하면 안 되고 대신 곳곳에서 맞서 보셨지만 가면을 쓰고 또 피켓이나 어떤 그 띠를 두르고 이제 있는 그런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착용이 이번에 그런 허용이 되는 건지 복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건지 뭐 입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조금 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것은 뭐 완전히 황금박쥐 가면을 써도 무방한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폭력으로 이제 나간 경우에 얘기합니다. 그럼 복면을 쓰고 있지만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아무런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떤 의도 자체는 저 법 자체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복면을 예. 일부러 집단적으로 착용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게 되면 이제 의사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을 활용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와 같이 준법 그 집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예를 들어서 뭐 쇠파이프라든가 손도끼라든가 네.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도 더 추가될 수도 더 있고요. 저것이 더 이제 심하게 진화 발전되게 되면 그 단순한 집시법 위반이 아니고 한 도시를 마비시켰다라고 하는 소유죄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눈 하나를 가리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번거지 모자를 쓰든 날씨가 네, 추우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이제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그 시청자들께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네. 일정한 얼굴을 가리는 그 의상을 착용하고 뭐 마스크를 쓴 것 이 네. 자체가 집시법 위반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그것은 이제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시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민중 총궐기는요, 오후 9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